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가슴팍에 버섯전을 던졌다. 시의원 성추행 의혹의 발칵. 버섯전이면 이게 뭡니까? 뭐 부침개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게 제목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번 이슈가. 일단 저희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박상현 교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걸 좀 하나 차분히 좀 설명 좀 해서 지금 영상도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이 뭐 25분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의원 이제 직원들도 한 20여 명, 그래서 합쳐서 한 40여 명이 지방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지방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날 저녁, 9일 날인데요. 저녁을 먹다가 이 문제의 박 의원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뭐 말이 주고 간 끝에 갑자기 이제 버섯으로 된 이 전을 갖다가 가슴에다 던졌어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던지고 나서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떼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희롱성 발언이거든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 대해서 영상에 나가는 건 저건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저거는 그 다음 날 10일 날인데 10일 날에 이제 저녁 식사 중입니다. 이때도 식사 중이었는데 그 다른 여성 의원에게 가가지고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목을 감고 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인이 명백하게 신체적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렇게 안은 거거든요. 목을 감아서. 이거는 뭐 실용성 발언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이제 성희롱이 되는 거죠. 성추행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목을 갑자기 감싸는데 지금 저 남성 의원이 박 의원인데 여기 민주당 소속이고 여성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라 그래요 또. 근데 이거 두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외에도 직원들,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 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옆에 계신 여성을 뒤에서 감싸고 뭐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런 것도 그렇죠. 있네요. 뭐 몸으로 여성 뒤에서 밀고 뭐 이런 여성 직원에게 시의회 여성 직원에게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까지 터져서야 되겠냐. 그래서 징계위가 열렸는데 본인이 징계위 열리기 전에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는요, 뭐 목을 끌어안고 뒤에서 뭐 이런 접촉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 시의원 피해를 당하신 의원인데 이 문재 의원이 저녁 자리에서 이게 이 9일인가요? 이게 나온 게 뭐 이렇게 알려지는데 갑자기 부침개를 가슴에 던졌다. 그걸 보고 비웃으면서 내가 떼어줄까? 이거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요. 이런 얘기를 꺼내고 이틀 연속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상한. 그럼 본인은 뭐라 그랬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여기 해명이 좀 있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버섯전, 부침개 던진 거 그거 관련된 건데 이 최옥순 의원이 반말로 말해. 그래서 왜 반말하냐고 전을 던졌다. 아니 반말하면 전을 집어 던지는 겁니까? 의원이 가슴팍에 맞았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뭘 떼줄까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면은? 이후에 이 최 의원이 부침개를 다시 던져서 안경에 본인도 맞았다. 해명이 이게 좀 이 해명입니까? 자 이거요. 최기식 변호사. 이거 지금 여러 장면 봤어요. 여러 장면이 있어요. 등장이, 그러니까 피해를 보셨다고 나온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시의원도 있고요, 뭐 직원도 있고 등등등 나옵니다, 지금. 이거 현행법상 이거 어떻게 문제가 돼 보입니까, 지금? 어떤 점이 지금 문제로 보입니까, 지금? 일단 우리 박 교수님 아까 9일날 행위하고 10일날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9일날 행위에서 지금 박 의원 얘기처럼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이 반말을 해서 집어 던졌다면 9일날 행위가 이제 부침개를 던졌다는 그날이에요. 던졌다면 반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던졌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거는 단순 폭행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단순 폭행.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하고 이 지금 반말이라는 이게 없이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가슴팍을 향해서 던졌다.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터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버섯전으로 터치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일단 이게. 버섯전 자체가 이제 만약에 그 던진 버섯전이 어떤 모양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우리 부침개겠죠, 뭐 동그란. 예. 버섯이 이렇게 약간 볼록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쩌면 성적인 어떤 그런 상징 의미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던지고 나서 뭐 약간 비웃듯이 뭐 또 이렇게 막 한 마리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반말이 만약에 매개가 아니었다면 예. 또 반말이 매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을 던졌다는 게 여성으로서 보면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행위예요.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성추행,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 10일에는 날 또 행위는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10일 날 여기는 행위는 지금.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다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다 지금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스킨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가락질을 깨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냥 볼터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강제추행으로 의율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런 행위는 훨씬 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님. 예. 박정화 의원님은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이 문제의 이분은 시의원이에요. 이분이요. 예. 이거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국민들은요. 아이고 정치인들. 그냥 묶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저런 그 의원들이 있다는 게 좀 창피하죠.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틀 연속 있었던 이틀이에요. 일. 이틀.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했던 것처럼은 만취해서가 아니에요. 저거는 본성 자체가 인격 자체가 저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런 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공천을 한 민주당은 예.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했으며 지금 탈당했다고 모른다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 앞에 저는 모두가 지도부가 석고대절에도 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까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강제추행과 폭행이 어느 게 더 무거운 건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장면은 그냥 엄청난 폭행이에요. 폭력.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게 두 번째 날인데 저 시위에 있는 여직원을 막 뒤에서 감싸 안고 뭐 가슴을 어떻게 하고 등 뒤에서 막 문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거가 다행히 예. 그래도 화면이 확보가 돼서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예.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는 또 무슨 말로 무슨 거짓말로 저 순간 잘못됐다고 넘어갔는지 좀 아니 아연한 상황까지도 갑니다. 아니 지금 영상 보지만 이분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서로 그잖아요. 붙거든요. 자리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은 전 아마 시위에 젊은 여성 직원 같은데 직원으로 보이죠? 여기는? 저거는 뭐 그냥 강제로 막 폭력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하는 데까지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최모 시의원한테는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도 하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또 뭐 했는지 잘 이해도 안 돼요. 지금 장면은 그 여성 직원 젊은 직원으로 보이는데 예. 등을 대고 막 비비는 거 아니에요. 뭐죠? 저게 뭐 하는 저 짓이에요? 행동은 뭡니까 저거는?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의원 전체가 다 그리고 그 의원 사무처에 있는 그 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대규모로 또 아무리 국내 출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규모로 가서 이틀 연속 저런 일들이 예. 있었는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요 상황이요. 다음 화면 보면은요 이게 뭐 탈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 이 얘기가 알려졌는데 뭐 탈당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여기요. 여기 이제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 여기.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커졌어요. 시위에도 발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 지시했거든요. 근데 바로 탈당을 해버렸어요. 근데 탈당을 했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나 보죠. 그래서 징계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그러죠, 지금요. 근데 앞서서도 김남국 의원이가 또 나오잖아요, 탈당하니까. 김남국 의원도 문제가 발생했고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했고 탈당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징계가 무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개시가 안 됐다 그래서 대신 이제 윤리 제소로 갔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이거 징계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소속의 기초 의원이라 예. 참 이게 몸둘 바 저도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참
참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게 도무지 이 파악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선출직 공직자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먹고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무슨 뭐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입이 10개가 아니고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예. 나서서 분명히 이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 같은데 당이 나서서 당헌 당규상 유권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 이런 분들은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당규 좀 제작진이 찾아와서 여기다 써놨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뒤에 징계 회피를 할 목적으로 탈당해버리면 이거는 제명에 하던 징계와 탈당원 명부에 아예 상을 기재해버린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또 복당 이럴 때 어림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요. 최기식 변호사. 이거 혹시 또 뭐 주치, 감경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혹시요? 예, 징계 상황인데 저 정도면 조치 강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저게 지금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뭐 모든 여성들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요, 법이요. 지금 뭐 술 마셨다라고 핑계대는 분들 많잖아요. 무슨 저런 일이 있으면. 네. 근데 주치, 가산 이런 건 없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걸 알잖아요. 본인이 그런 성격 알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주치, 가산은? 주치를 가산하는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의 경우에 예, 사망 사고 일어나고 상해 사고 일어나는 경우 예. 뭐 그런 경우에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처벌하지만 보통 저런 경우에는 옛날에 재판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변호사들이 피고인한테 술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많이 먹여서 예. 술로 인한 행위로 한다면 조금 판사님들이 옛날에 좀 강경해주는 경향이 근데 있었거든요. 이른바 심신미약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 주장들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박찬 교수님 아까 설명만 하셨는데 평가를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이 사안 자체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사안입니다. 예. 자, 근데 문제를 일으킨 당원이나 또는 당직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예요. 예. 지난번 김남국 의원 탈당 때도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감찰을 받으면은요, 나 퇴직하겠다 그러면 퇴직 안 시킵니다. 그렇죠. 멈추게 되죠.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징계까지 하고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을 해직한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를 하거든요. 오. 당에도 좀 민주당에도 저런 내용이 있잖아요. 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면 징계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설사 징계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전 당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면 예. 당 나가서라도 이거 해명해라. 전 과정에 대해서 해명해라. 예. 해명하지 않으면은 상징적인 출당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윤리위 가게 되면 우리는 제명에 찬성하겠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때 그렇게 못 해가지고 해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말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징계로 넘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탈당해 버리는데 그걸 갖다 그냥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그 징계 절차가 무산됐거든요, 그냥.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서야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영우 의원 보면. 그런데 지금 저 문제를 일으킨 저 박모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가 됐기 때문에 징계를 기소한다.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징계 절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 일으킨 사람도 민주당에서 공천한 의원이에요. 시의원입니다. 그럼 김남국 의원은 공천 안 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저는 여기 형식적 논리에 빠졌다는 것 그렇죠. 같네요. 저런 형식적인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는데 노무현 예. 대통령이 창피한 거는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저히 해서 탈당이 아니라 출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출당.
그렇죠. 쫓아내는 거잖아요. 심하면은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아직까지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민주당이 탈당하게 냅두는 것 자체가 임무 방기라고 보는 거죠. 예, 박정호 의원님. 저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징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탈당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시 의회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건 부천 시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해서 저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의원 소환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환도 아니죠. 저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는, 저게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시민의 이름으로 저는 저런 의원들은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예상치도 못한 뭔가 이제 기초 의원 그 단계에서 또 뭔가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지금.